반려로그.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반려 존재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만큼이나 다양한 사랑의 방식도 존재합니다. 사전에는 반려는 짝이 되는 동물을 뜻한다고 해요. 그 의미처럼 오늘도 우리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기대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긴 반려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높은 파도는 작은 물결을 남기고 가 다 지나가버리면 결국엔 나 혼자만 남아. 네가 쥐어준 말들이 내 곁에서 맴돌아. 내 세상은 수없이 넓고 복잡해서 내게 닿지 못해 보여도 사실은 말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냐. 그저 모르겠는 내 말이야. 안녕하세요. 반려로그의 DJ 강서윤, 박은지입니다. 오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반려들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은지씨는 반려동물 이름을 헷갈려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 친구네 집에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 2마리가 있었는데 맨날 이름을 바꿔서 불렀다가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요. 특히 색깔이나 크기가 비슷하면 더 헷갈리곤 하죠. 사실 오늘의 주제가 반려 존재들의 이름 짓기랍니다. 첫 번째 사연은 시추 2마리를 키우시는 학우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름은 까미와 조이. 근데 이름과 털 색깔이 반전이랍니다. 이름 하나에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니 벌써부터 사랑스러움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그럼 첫 번째 반려로그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알럽시추입니다. 제 닉네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려강아지 시추에 대한 사연을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집에 시추 2마리가 살고 있답니다. 한 마리는 블랙 시추, 다른 한 마리는 여러분께서 흔히 알고 있는 갈색 시추이죠. 이름은 까미와 조이인데요. 다들 까미가 블랙 시추, 조이가 갈색 시추라고 생각하셨죠? 생각하신 것과 반대로 까미가 갈색 시추, 조이가 블랙 시추랍니다. 이름에 대한 사연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까미는 저희 집에 올 때부터 까미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몇 년 뒤 조이가 저희 집에 오게 되었고 고심 끝에 기쁨이라는 의미의 조이로 이름을 정하였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과 지인들은 제가 몇 번을 말해줘도 털 색깔 때문에 블랙 시추를 까미, 갈색 시추를 조이라고 계속 잘못 부른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까미와 조이를 지켜봐온 것을 바탕으로 시추의 성격을 설명해드리자면 매우 온순하고 공격성이 없는 편인데요. 이러한 성격을 거의 짖지도 않죠. 사연을 말씀드리다 보니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까미와 조이가 너무 보고 싶네요. 저의 사연을 듣고 있을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며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이제는 까미랑 조이 이름 안 헷갈리지?
번째 사연 알럽시추님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름은 까미와 조이인데 털 색깔 때문에 자꾸 이름이 바뀌어 불린다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맞아요. 반려들의 이름에 담긴 사연자님의 애정도 느껴졌고 두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조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을 듣고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저도요.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말처럼 까미랑 조이도 사연자님께 하루하루 기쁨을 선물해주는 존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사연자님이 산책하면서 즐겨 듣는다는 뉴진스의 버블껌 들으러 가보시죠. You just get my heart pumping every time that you hear me. 노래 소리가 불러나와. Yeah. 오늘 노래 걸린 이유 I'm always so excited to meet you. 내 향기가 날 먼저 찾아가. Yeah. 눈 감아도 긴하게 어디라도 따라갈래. You're so delicate 거품 속에서만 내 Oh, you make my heart melt away. You're softy 구름 나트에 이것말로 설명 못해. You got me 이미 우리 저기 어디 높이 하늘 풍선 같이 heavy 해 in a basket. Oh my baby sing like bubble. I feel like rainbow. 내 높이 올려줘. We're gonna fly away. Sweet like coconut. So smooth so coconut. 신청곡 뉴진스의 버블껌 듣고 왔습니다. 은지씨는 혹시 반려동물의 이름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서리인데 서리의 하얀 털을 보고 그러한 이름을 짓게 되었죠. 근데 여름이 되니 털이 금세 누래져서 친구들이 왜 이름이 서리야? 라며 자꾸 질문하더라고요. 아, 그거 너무 공감되는데요? 이름은 순간의 느낌으로 짓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그 어색함마저도 결국은 추억이 되니까요. 맞아요.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그 이름 하나에도 정이 한가득 쌓이곤 하죠. 까미와 조이도 분명 사연자님께 그런 존재일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반려묘그 사연 들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사르르인데요. 저는 저의 반려돌멩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돌멩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나 지금은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처음 입양받게 된 계기는 친구의 제안 때문이었는데요. 몇 달 전 외로워하는 저를 위해 친구가 반려돌멩이 입양을 추천해 주었죠. 입양한 뒤엔 제가 선수 이름도 지어주었는데 저에게 힘을 주는 돌이라는 의미로 힘돌이라 지었답니다. 힘돌이는 다른 반려동물처럼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진 않지만 저의 고민을 털어놓고 만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안정과 평온함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죠. 이 자리를 빌려 반려돌멩이 입양을 추천해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답니다. 여러분도 안정과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반려돌멩이 입양을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사연 사르르님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반려돌멩이라니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입양해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러게요. 저는 반려돌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땐 조금 낯설었는데 사연을 듣고 나니 내적 친밀감이 생긴 기분입니다. 그저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라니. 그런 게 진짜 반려의 의미가 담긴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친구가 추천해줬다는 그 순간도 참 아름답죠? 네, 사연자님께 힘돌이가 더 마음속 깊이 다가온 이유도 입양을 추천한 친구분의 애정이 녹아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돌멩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참 인상 깊어요. 그리고 그 애정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서 듣는 내내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답니다. 이쯤 되니 사연자님께서 힘돌이를 볼 때면 떠오른다는 신청곡 백예리님의 I'll be your family가 궁금해지는데요. 사연자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But when you feel so bad, just turn around from the edge that passed away. Mama's cookies always on the table. We will feel much better after just a bite. I was always so alone, and now I am grown, but the same I've got no one. I could use my eyes to make sense, but I always wanted to come home to my family. Baby, my love, my butterflies. Remember, I'll always be on your side, and I'm your friend, I'm your world's best hug. I remember, I'll always say goodnight to you. You were always so alone, and now we are grown, but the same, I still need you. I could use my love to be your friend. It's awful, but I'll be your family. 사르르님이 신청해주신 백예린의 I'll be your family 듣고 왔습니다. 잠깐 이 노래 가사 중에 내가 항상 그대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요 라는 부분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이 힘돌이를 연상케 하는 노래라고 하셨던 게 아닐까요? 자신의 마음을 담담히 고백하며 상대에게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이 노래가 사연과 어우러지니 더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연 씨에게는 힘돌이처럼 곁을 지키는 존재가 있나요? 네, 제게도 힘돌이처럼 존재만으로 위로를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애착 담요인데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어렸을 적부터 더우나 추우나 이 담요를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착 담요를 덮고 있을 때 서연 씨는 어떤 기분인가요? 저는 애착을 가지는 물건이 딱히 없어 더욱 궁금해집니다. 마치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죠. 실제 친구나 가족도 모르는 제 모습들을 이 담요는 알고 있고 함께해 왔으니까요. 하루를 마치고 이 담요를 덮는 순간 괜히 위로받는 느낌에 마음이 편안해지곤 하죠. 이처럼 반려는 꼭 생명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길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길고양이를 입양했는데요. 동네에서 나비라고 불리던 길고양이였죠. 오래전부터 이름 모를 고양이들은 나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제가 입양한 길고양이는 이름 자체가 나비였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궁금해져 알아보았는데요. 옛날에 원숭이는 잔나비라고 불렸었고 고양이도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 나비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과 고양이가 날아다니는 나비를 쫓아다녀서 그렇다는 설,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귀가 나비와 닮아서 나비로 부르게 되었다는 세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설들을 알고 나니 고양이에게 붙여진 나비란 이름이 이해됐죠. 제가 입양한 길고양이는 특히나 쫑긋한 귀가 나비에 펼쳐진 날개와 매우 닮아서 나비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저와 나비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칩니다. 마지막 사연 들꽃님의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많아서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게 된 유래에 그런 설들이 있다는 걸 사연자님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특히 고양이의 귀가 나비 날개를 닮아서 그렇다는 설은 상상해보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러네요. 이번 사연에서 제게 큰 감명을 준 부분은 들꽃님이 길고양이를 입양해 함께 살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일명 펫샵에서 쉽게 생명을 사고 파는 시대에 입양이라는 선택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입양은 생명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의미를 되새겨주니까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죠. 그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란 슬로건을 되새기며 들꽃님의 신청곡 윤마치의 초록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나비와 함께할 행복할 등꽃님의 일상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바람이 그렇던데 저기 멀리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고 있대. 지나간 기억 속에 우린 아직 흐르고 있어. 유리알 물결처럼 이상하지 이 마음이 왜 자꾸 차고 차오르는지 사라지지 못하는 숱한 밤이 머무르는지 말 못하지 왜 이리 닳고 달아오는지. 너의 그 여름을 내게 나눠줘. 달콤하고 또 싱그러울 테니 한입 빼어 묻은 계절 위로 선명히 남을 이야기 그늘 하루 쉬어가도 좋아. 그저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불러주고픈 이 초록빛 노래 들리니. 풀잎 위에 묻힐게 노를 머금은 바닷가 날 부르고 있대. 아침 녹은 태양에 손끝이 자꾸 물들었어. 번져버리고 나서 이상하지 이 마음이 왜 자꾸 차고 차오르는지 사라지지 못하는 숱한 밤이 머무르는지 말 못하지 왜 이리 닳고 달아오는지. 너의 그 여름을 내게 나눠줘. 들꽃님의 신청곡
류마치의 초록 듣고 왔습니다. 가사 중 그저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불러주고픈 이 초록빛 노래가 오늘의 사연들과 묘하게 겹쳐서 들리더라고요. 저도요. 오늘 소개해드린 까미와 조이, 힘돌이 그리고 나비까지 모두 우리 곁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사랑을 건네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존재들과 함께한 기억이 한 사람의 일상과 감정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반려존재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고려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하나의 작은 계기로 간직되길 바랍니다. 또 이미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길 바랄게요. 아쉽게도 오늘의 반려로그를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차울의 908을 들려드릴게요. I am allergic to dogs, but I'm living into pups. And they certainly make me very happy. I am allergic to beer, especially when it's flat. But I really like it. I am watching my weight, but I'm still having steak with red wine gravy with my sweet baby. My nanny, she's not very happy about him. All of his mates always hate me, but we really don't care. Nothing is gentle, never think you're meant to. If you want to scream, I'll have to until they heal out. 저변 좀 거지, 조급하면 하는 거지. 하면 또 더 하고 싶지, 그럼 진짜 좋은 거지. 습이 없으면 걸어서 가면 되고 손에 땀이 차도 절대 안 놓을 거야. 홍어에 양파에 마늘에 김치를 먹더라도 입 꼭 맞출 거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진심을 담은 돈독. 반려생활의 시작은 어쩌면 그런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 모든 반려존재들을 궁금해하는 반려로그였습니다. 마지막 곡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운영방송국 홈페이지 WBS 사연함 또는 운영방송국 인스타그램 계정 DM으로 여러분의 반려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반려로그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반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반려로그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이태영, 기술 정지훈, 진행의 강서윤, 박은지였습니다.